1장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수업 시간에는 파생상품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파생상품이란 영어로 이제 데리버티브라고 얘기하는데, 수학에서는 보통 데리버티브라고 하면 미분이라고 저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미분을 다루는 게 아니라 파생상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뜻이 있으니까 파생상품을 영어로 이제 데리버티브라고 하는데, 파생상품이란 뭐냐면 다른 자산의 가격으로부터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식 가격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 현물, 뭐 옥수수 아니면 기름, 이런 오일의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이런 형태를 이제 파생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물, 코스피 200 이런 선물, 그 다음에 선도계약, forward라고 얘기하는데 forward contract라고 하는데 선도계약, 그 다음에 swap, 그 다음에 옵션,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생상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파생상품은 이제 경제에서 위험을 전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위험이 있으면 이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파트에게 이 위험을 떼어서 저쪽으로 이전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적당하게 내가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거래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초자산은 주식, 통화, 이자, 현물, 채권, 보험 배당금, 날씨 등 다양한 변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꼭 주식만이 기초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환율도 될 수 있고요. 통화, 그 다음에 금리, 이자가 될 수가 있고요. 옥수수, 오일, 금 같은 현물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채에서, 국가 또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될 수도 있고요. 날씨 또는 이제 보험의 배당금,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기초자산으로 고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불확실한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기초자산으로 잡아서 그거의 형태에 따라서 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한 위험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산을 시킬 수가 있고 해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금융거래 이면에는 파생상품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면 펀드나 다양한 상품에 이제 맡기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넣으면서 투자를 할 건데, 그런 상품의 포트폴리오 구성에는 이런 파생상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파생상품을 들고 있는 거죠.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품들이 이제 또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자본 투자의 의사결정을 평가하는 방법도 실물 옵션, 리얼 옵션이라고 하는 접근법을 활용하여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될 때는 우리가 이 사업에 투자를 착수를 하겠다, 어느 정도 이하가 될 때는 착수를 안 하고 관망하겠다, 이런 기업의 의사결정을 평가해 주는 데에도 이런 파생상품이 리얼 옵션이라고 하는 파생상품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우리가 암묵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우리도 모르게 파생상품이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파생상품은 어떻게 거래되는지 살펴보면 시카고 옵션 거래소 (15회라고 하는 시카고 볼드 옵션스 익스체인지 같은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외시장 오버 더 카운트라고 하는 OTC 장외시장에서 은행원 또는 펀드 매니저 또는 기업 회계의 담당자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는 상품들도 있고 대개는 쌍방 간의 니즈에 맞게끔 구성이 돼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장외 시장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의 크기를 살펴보면 좀 책에서 교재에서 나오는 이 과거의 데이터인데 2009년인 것 같습니다. 2009년 2009년 6월 정도쯤 뭐 각 1년마다 단위로 보는 건데 이 점선이 장외 시장의 거래고 OTC 거래고 이 실선이 OTC의 거래고 점선이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거래 규모가 크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파생 상품이 2008년에 오는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금융 위기를 야기시켰는데 그 현상을 한번 살펴보죠.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의 거대한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부도 사태에 직면을 했습니다. 자, 살펴보면 첫 번째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 9월 15일에 이제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그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파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리먼은 어떤 형태의 거래를 많이 했냐면 장외 시장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장외 시장에는 파생 상품이 많이 거래된다고 했죠. OTC 마켓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이제 회사가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였겠죠. 위험이 이제 점점 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요. 위험이 크게 놓이니까 이제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었겠죠. 이제 그 재무적인 어려움을 이제 겪음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단기 부채의 상환이 단기 부채로 주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단기 부채의 상환을 이제 연장을 계속하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연장을 못 해준 겁니다.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카운터파트에서 단기 채권을 연장 안 해주겠다. 너희는 위험이 크니까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장을 안 시켜준 거죠. 안 시켜주니까 돈을 조달할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회사가 돈을 조달할 수 없으니까 파산 신청에 하면서 파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당시 8천여 명의 그 카운터파트가 8천여 파트 상대방이 8천여 그룹이 있는 거죠. 그 파트에 미결제된 수십만 건의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다 많은 부분이 이제 파산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 수십만 건의 거래를 해결하는 문제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를 청산하는 사람들과 그 상대방들에게 이제 또 그것을 정리를 하는 작업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도전 과제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제가 2008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인데 과거의 그 정보를 바탕으로 파생 상품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거래 규모는 실질적으로 훨씬 더 커지고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리먼 부도 사태를 교훈 삼아서 거래소에 많은 이제 반면교사로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약할 건 제약하고 이제 마켓이 이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면서 여전히 파생 상품은 꾸준히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파생상품은 어떻게 활용되냐면, 자, 어떤 순기능이 있냐면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런 위험을 갖고 있는데 보통 예전이면 이 상품을 어떤 상품을 삼으로써 어떤 주식을 사면 주식을 삼으로써 이 주식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노출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런 위험들을 떼어내서 상대방한테 이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포지션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 미래 방향의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투기를 하는 방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꼭 주식을 사면 주가가 이 회사가 성장을 해서 주가가 올라야지 이 나의 이 주식 가격 이 상품의 포트폴리오가 증가하는데 부가 증가를 하는데 파생 상품은 주가가 오름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주가가 떨어짐으로써 그 상품의 가치가 또 양이 플러스가 발생하는 수익 함수가 플러스가 되는 포지션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방향을 내가 예측할 수 있으면 그에 따른 수익이 나는 상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투기를 하기 위해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익 거래로 인한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또 파생상품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차익거래는 차익거래는 뭐냐면 내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서 적당한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쉽게 리스크 없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때 이제 파생상품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채의 본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파생상품이 또 활용되고, 그 다음에 어떤 파생상품은 이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걸 파생상품이라고 했으니까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매도하고 다른 하나는 또 매입을 하면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데 파생상품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비용 발생 없이 하나는 매도하고 하나를 매수하는 이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투자의 유형을 이제 변형하는 형태로 이제 파생상품이 또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파생상품 중에는 뭐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스왑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죠. 선도계약이라고 하는 이제 것이 하나의 파생상품입니다. 자, 선도계약은 뭐냐면 선도계약이란 미래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사거나 파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특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사거나 파는 계약. 즉 내가 지금 현재 제가 쌀을 이제 생산을 했는데 이걸 지금 쌀이 없었고 나중에 뭐 10월이나 11월 이때 수확을 한다고 보면 10월, 9월에 수확을 한다고 보면 내가 그때 팔지 안 팔지 모르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가격을 그때 받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음식점에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어떤 뭐 마트나 이런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쌀을 사가겠죠. 그때 필요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 역할이 있고 저는 이제 쌀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일정한 꾸준한 그 가격으로 제공할 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윈윈이 되겠죠. 그래서 미래 10월 또는 9월에 내가 어느 정도 가격으로 팔겠다. 그 계약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 가격을 지금 당겨서 오는 거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서로 쌍방에 맞는 적정 가격을 잡아서 그 특정한 가격으로 잡아서 미래에 10월에 그 가격으로 우리 서로 쌀을 주고 사고 팔고 하자. 사고 팔고 하자. 이런 계약을 이제 선도 계약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선도 계약은 오늘 자산을 사고 파는 현물 계약하고는 다르겠죠. 쌀을 지금 현재 오늘 당장 사고 파는 계약은
지금 저희가 마트에 가서 아니면 슈퍼에 가서 쌀을 살 수 있겠죠. 그거는 오늘 당장 사는 거고, 이건 오늘 사는 게 아니고 미래에 9월이나 10월 아니면 내년 1년 뒤에 어느 특정한 날에 그때 우리가 얼마로 사고 팔자 이때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물건이 배달되는 거는 그 특정한 미래 특정 시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사고 파는 현물하고는 스팟 컨트랙트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선도 계약은 미래 특정 시점이 다르면 선도 가격도 다르다라는 거죠. 당연히 1년 뒤에 물건을 사고 파는 거하고 2년 뒤에 물건을 사고 파는 거하고는 그 가치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 특정 시점이 다르면은 선도 가격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선도 계약에서 하나의 당사자는 특정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서 특정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도 계약에서는 쌍방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A라는 당사자가 미래 특정한 자산을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한 시점, 즉 1년 뒤면 1년 뒤에 뭐 1,000원이면 1,000원, 만원이면 만원으로 이 기초자산을 매수할 것을 약속하고요.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매도를 하겠죠. 자, 매수하는 사람은 자기가 매수하니까 매입 포지션을 취하겠죠, 이때. 그래서 하나의 당사자는 매입 포지션, 즉 롱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을 취하고요. 나머지 당사자는 매입했으면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약속하는데, 이때 당사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을 취하고 한 사람은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언제? 미래 특정한 시점에. 얼마로?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그것을 현재 시점에 이제 그런 계약을 하고,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하나 보면 2010년 5월 24일에 미국 달러하고 영국 파운드의 환율포입니다. 자, 환율포인데 GBP가 브리티시 파운드고 USD가 이제 미국 달러인 거고요. 1파운드당 미국의 USD의 이제 달러의 양을 표로 나타낸 건데, 자, 스팟은 뭐냐면 지금 오늘 현재 이제 비드는 사는 거고요. 오퍼는 이제 제공받으니까 이제 파는 거라고, 파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거 보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를 들면 미국 달러를 산다고 보죠. 그럼 보통 우리가 사면은 더 비싸게 주고 사고 우리가 팔면은 더 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파는 게 더 비싼 겁니다. 사는 게 더 싸고. 그러니까 소비자의 우리가 사는 입장이 아니라 은행의 입장으로 보는 거죠.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은행은 어떻게 하나요? 은행이 자기네들이 살 때, 즉 우리는 팔고 은행 입장에서는 살 때 싸게 살려고 하고, 팔 때 우리가 살 때 비싸게 이제 사겠죠. 즉 은행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겠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네들이 사는 거니까 싼 형태고, 자기네들이 은행 입장에서 파는 거니까 이제 비싸게 팔겠죠. 자, 근데 오늘 현재 스팟이 이제 1파운드당 1.4407이고 1.4411로 이제 팔겠죠. 은행 입장에서. 그게 2010년 5월 24일인데 한 달 뒤에 폴드, 즉 한 달 뒤, 즉 6월 24일이라고 보죠. 6월 24일에 이제 사거나 파는 거래가 오늘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들이 사는 거는 1.448에 산다는 거고, 파는 가격은 1.4413에 팔겠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지금 한 달 뒤에 폴드니까 이 가격이 지금 현재 거래가 되는 게 이제 1.4408하고 1.4413이라는 거고요. 6개월 뒤에 거래되는 게 이제 자기네들이 사는 게 1.4416이고 1.4422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만기가 다른, 특정한 시점이 다른 136에 해당하는 이제 사거나 비드 앤 에스크
가격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bid는 사는 거, ask는 파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offer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도 계약을 살펴보면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파는 계약을 선도 계약이라고 하니까, 자, 미래 그 특정한 가격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가 딜리버리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미래 그 수익 함수를 보자는 겁니다. 즉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딱 거래되는 형태를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좀 전에 쌀을 얘기했듯이 쌀이 미래에 가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처음에 예를 들면 1kg당 쌀을 만약에 뭐 10,000원에 거래했다고 봅니다. 10,000원에 사겠다고 계약을 한 겁니다. 제가 1년 뒤에 사는 걸. 근데 1년 뒤가 되니까 쌀이 실질적으로 10,000원보다 더 비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0,000원에 사면 되니까 그만큼 그 차익만큼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 롱 포지션을 취한 사람은 이 미래에 딜리버리 하는 프라이스 이 K보다 실질적으로 현물이 더 크게 거래가 되면, 더 비싸게 거래가 되면, 즉 좀 전에 10,000원이라고 했으면 10,000원보다 더 비싸게 20,000원, 30,000원이 되면 저는 이득이겠죠. 왜냐면 10,000원에 주고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20,000원이 되면 현물 가격이 20,000원, ST가 20,000원이 되면, 즉 어셋의 프라이스죠. 만기일에 이 계약 만기일에 자산의 이제 기초 자산의 이제 가격을 얘기하는데, 이게 20,000원이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0,000원이면 딜리버리 프라이스가 10,000원이면 10,000원만큼 이득이 생기겠죠. 30,000원이면 20,000원만큼 이득이 생기고, 그래서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반대로 5,000원으로 스팟 프라이스가 떨어진다고 보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10,000원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거래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5,000원 손해가 보겠죠. 그래서 K보다 딜리버리 프라이스보다 떨어지면 저는 손해가 보는 구조입니다. 그럼 반대로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20,000원 딜리버리 현물의 가격이 더 비싸면은 20,000원, 30,000원에 못 팔고 10,000원에 팔아야 되니까 손해를 볼 거고요. 당연히 현물의 가격이 싸면은 10,0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이득을 보겠죠. 즉 시장에서 쌀이 만기 1년 뒤에 5,000원에 거래되는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10,000원 주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매도 입장에서는. 매수 입장에서 보면 10,000원 주고 사야 되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현재 쌀 가격이 5,000원이 되면 매도 입장에서는 10,000원 주고 팔 수 있으니까 이득이 날 거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5,000원 주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선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000원 주고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손실이 되겠죠. 반대로 20,000원, 30,000원이 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20,000원, 30,000원인데 시장에서는 선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10,000원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볼 거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제로가 돼서 이러한 형태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 이야기를 하죠. 예, 수익 나는 사람, 롱 포지션 입장하고 숏 포지션 입장하고 두 개를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물 계약은, 자, 다른 이제 하나로 선물 계약이 또 있습니다. 자, 선물 계약은 future price contract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물 계약은 뭐냐면 선도 계약처럼 똑같이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사거나 파는 계약입니다. 선도 계약은 이제 그러면 선물하고 다른 게 뭐냐? 이제 차이는 두 번째에서 발생하는데, 선도 계약은 주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반면에 선물 계약은 거래소 내에서 거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그 일정한 조건들을 지켜서 나오는 게 이제 선물 거래라면, 선도 계약은 장외 시장에서 쌍방 간에 이제 거래를 한다는 점이 이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 밖에서 거래가 되면,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면 선도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장 내에서 거래되면 선물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계약은 이제 주로 장내에서 거래되니까 어디서 거래되냐 보면 선물 거래소인데 이제 미국의 이제 시카고 CME 그룹에서 CBOT 시카고 볼드 오브 트레이드 하고 CME 시카고 머천다이즈 익스체인지 이런 곳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YSE 유로넥스트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BMNF라고 하는 곳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고, 일본에 있는 이제 TIFFE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또 코스피 100에서 200에서도 거래가 되고, 코스피 200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다양한 각 나라마다 이제 선물 거래소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로 선도계약하고 똑같은데 장내에서만 거래가 되니까 그런 차이만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2021년도 3월에 1온스당 1,400달러로 US 달러로 100온스를 매수하는 거. 그럼 실질적으로 매수는 2021년 3월에 일어나겠죠. 근데 그걸 지금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계약하니까 2021년 3월에 1온스당 1,400 이상으로 올라가 있으면 현물 가격이 그 금 가격이 매도 롱 포지션 한 사람이 이득을 볼 거고, 이제 반대로 이제 숏 포지션 한 사람은 손해를 보겠죠. 반대로 1,400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숏 포지션 한 사람이 매도한 사람이 이득을 볼 거고 매수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3월에 1파운드랑 US 달러 1.45로 62,000 여기 파운드겠네요. 파운드를 매도한다. 자, 파운드 62,000 파운드입니다. 단위가 오타겠네요. 파운드 매도다. 이것도 당연히 숏 포지션 입장이니까 3월에 1파운드, 3월이 언제인지 지금 3월이니까 조금 말이 안 맞는데, 예를 들면 뭐 2020년 6월이다. 이렇게 되면 3개월 후에 이제 1파운드당 1.45달러로 이제 62,000 파운드를 매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매도자 입장이니까 이제 US 달러가 1.45니까 1파운드당 US 달러가 1.45보다 떨어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1.45로 거래하니까 이득이 날 거고 1.45보다 커지면은 이제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페이오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선도 계약에 대한 수익 함수를 살펴봤습니다.